이것 때문에 우리 김 국장이 여기 또 앉아 있는데 잘 알 겁니다. 제 어떤 심정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참 이 형평동 기념탑 하면 제가 지금도 좀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덜 개운치가 않아요. 좀 짠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 2011년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기념사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형평을 좀 알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안내판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청에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아까 원래 형평탑이 있었던 그 장소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냥 차 타고 그냥 확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도 거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에 우리가 안내 표지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답변이 왔어요. 파란색. 진주대첩 기념광장? 이게 뭐지? 사실 제가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신문에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감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사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굳이 일이 안 터지니까 아무도 이게 신경을 안 썼던 거죠. 그냥 뭐 당장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거죠. 그러다가 2014년에요. 진주시장 선거.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또 이 진주시장 이분하고 사실 제가 이제 이 촬영 안 하면 더 센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의식이 되네요. 잠시 끝이라. 잠시 끝나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이제 지금 전 시장님하고 우리 사업회 이사님하고 아주 이제 그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다양한 루트로 이른바 너 형평의 수건 사업이 뭐냐. 제가 사실 우리 김 국장 있지만 짜증을 있는 대로 났습니다. 왜냐면 정치인들 무슨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쉽게 말하면 다 이제 폼 잡고 오셔가지고 뭘 원하노? 말만 해라. 그럼 저는 순진해가지고 좀 순진하게 보이죠, 그죠? 그런 어떤 뭐 사업 계획서라 그럴까 수건 사업 이런 거를 몇 번 쓰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명식 고등학교 선생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야자 감독도 해야 되고 보충석도 해야 되고 진짜로 저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아주 열과성을 대해서 다 해줬잖아요. 너무 길대. 한 장으로 줄여달라는 게 또 사실 줄이다 보면 앞쪽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 또 줄여주고 하여튼 결론이 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제 형평역사공원을 좀 조성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역사공원 안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적 입장은 존치지만 그죠? 꼭 이전해야 되면은 조건부로 그러니까 역사공원 안에 이런 걸 지어주고 그 안에 형평동 기념탑을 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진주시청에서 비공식적으로 답이 온 게 이거예요. 이전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야. 역시 아주 경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게 제 기억에 3천만 원이 든대요. 이전하는 데만. 3천만 원은 훨씬 더 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대로 자기들은 시장이 이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힘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5년에 갑자기 있잖아요.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이전 계획을 세워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이런 진짜 뒤통수 맞았죠. 뒤통수.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 이사회에서 이제 결국 이겁니다. 일관되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목적이고 첫 번째 요구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불가피하게 옮겨야 된다면은 역사가 좀 지어달라. 강상우 쌤 묘소 있는데 그러면 그 지어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이제 옮길 수는 있다. 이 정도였어요 사실은. 근데 또 보십시오.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대책감정 조성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도대체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계획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어거리 있죠, 그죠? 그게 약 25,000제곱미터.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아까 처음 알게 된 게 2011년이었거든 제가. 사실은 2007년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약간 논의가 시작된 거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백성부 시장 아시죠? 그때부터 논의가 있었대요. 그때부터. 네. 구체화된 건 이제 정명석 시장 때부터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유서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이 그죠? 무려 980억이 들어갔어요. 980억. 이제 토지 보상비하고 그 막 장어집 유명한 장어집 많잖아요. 유땡 뭐 장어집 그죠? 네. 그리고 뭐 우리 시설비 공사하는데 이런데 해가지고 약 1,000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예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쨌든 우리 세금 가지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제일 첫 번째 관심이 형평동 기념탑입니다. 기념탑. 기념탑을 옮기라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또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엄청난 세금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조차 없고 제가 이제 일개 고등학교 선생이고 힘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나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우리 지도층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또 부탁도 했어요.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모 시의원이 이 자료를 구해주대요. 보시면 이게 이제 조감도고 여기 이제 진주교 아시죠, 그죠? 자 이렇게 공원을 짓고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 전시관이라든지 홍보관 이런 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약 400대가 들어가는 이게 이제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에 그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하고 진주시청하고 정말 뭐 수차례 만났어요. 만나고 그리고 우리 강상우 쌤 묘수 묘역 주변에 이른바 이제 지주 땅 주인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가서 설득도 하고 또 엄청난 토지 보상을 제시하면서 결론 안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물론이고 자기가 그 토지 그러니까 그 땅을 원래 샀을 때 3배 이상을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하여튼 그래 공사가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게 여기 날짜가 2016년 2월 29일 돼 있죠. 그죠? 2016년 3월 1일 돼 있고 제가 28일인가 그때 3.1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때 우리 이사장하고 시의원들 한 서너 4명 정도 하고 그 축형입니까? 그 찻집 있잖아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우리 답답해가지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고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별로 그게 뭐 어떤 명확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뭐 꿈틀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삘 받아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제목이 이겁니다. 이거. 딱 이 제목. 우리 단지신문은 그대로 제가 쓴 전문을 그대로 실어주더라고요. 근데 윤성우 기자 아시죠? 오마이뉴스에
자기가 탁 재구성해가지고 이제 전부 또 바꿔가지고 더 멋있게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최초의 보도입니다, 사실은. 뭐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그 뒤에 한 4월달, 5월달, 6월달 되면서 릴레이 형식으로 많은 이제 기고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좀 행평운동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좀 이름 좀 특이하죠, 그죠? 진주 역사 시민 모임도 아니고 역사 진주 시민 모임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 그 뭐 실명 거론해도 되죠. 이 자리에 없으니까 서은혜 의원 아시죠? 시의원 서은혜 의원하고 이제 이 서은혜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우리 또 돌아가신 김수업 선생님이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해주셨고 그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서은혜 의원하고 많이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역사진주 시민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팽됐습니다. 스스로 일단 이제 역사교사고 그러니까 현직에 있다 보니까 참여를 못해요, 회의에. 그리고 저의 관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형평운동 기념탑이에요. 근데 역사진주 시민 모임에서 이런 운동을 해주니까 아니 너무 고맙죠,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블랙 좀 작아서 안 보이죠, 그죠? 피켓에 형평탑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하주차장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지하주차장 건설 반대 딱 나오고, 그죠? 현수막에. 여기 약 1,000억 돼 있죠, 그죠? 이게 아까 980억. 그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그 다음 사실은 주차장 만드는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시민들한테 이제 어필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진주 시민 모임에서 이제 그 주차장 그 건립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또 갔습니다. 그 전에 또 뭐 시민대 토론회를 3번인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와, 이 정말 또 반전이 일어났죠. 반전이. 이렇게 뭐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외성터가 발견된 거죠. 여기 행평기념탑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중파 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아마 진주시청에서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 보고 꼭 우리를 설득할 때 우선 8월부터 제발 해보자 그랬거든 나중에. 그게 완전 반전이죠. 그래가지고 엊그제는 이거 나왔잖아요. 예, 남문터가 발견된 거예요. 남문이 어디냐 하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남아있는 진주성입니다. 이게 촉성로예요, 촉성로. 그죠? 우리 형평탑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남문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자, 여기가 진주대로 있죠. 여기 진주교가 나와지고, 여기가 이제 진주객사, 롯데인벤서.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여전히 발굴 진행 중입니다. 진주대첩광장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주대첩광장 이것만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거 가지고도 뭐 한 2시간짜리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장소에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과연 진주대첩만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주성 전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주성 전투도 1차 진주성 전투가 있고 2차 진주성 전투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진주대첩은 1차예요. 1차. 그러면 무려 6만 내지 7만 민강군이 죽은 2차 전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진주대첩 광장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임시라는 이 글자 한번 달려고 참 부단히도 싸웠습니다. 진짜. 여기 이제 지금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낸 건데요. 여기 이제 저하고 우리 김 국장 이름이 있는데 여기 임시대지 임시. 또 여기 보면 또 여기 보면 임시. 그죠? 또 여기 임시 있잖아요. 임시.
너무너무 임시가 반가워요, 저는. 이 임시라는 단서를 얻기까지 너무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임시라는 이 글자, 이 두 글자 이거를 시청에서 절대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임시로 옮긴다 우리는. 네, 우리가 정말 대책광장을 위한 시발굴, 문화재 시굴 또는 발굴 조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옮긴다. 근데 자기들은 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고 당연히 임시인데 그래 결국에는 하여튼 임시라는 글자를 따낸 거죠. 어쨌든 참 어렵죠, 그죠? 그래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유제를 이제 형평탑이 아니고 임시에다가 이거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 만든 분이 꼭 써라 해가지고 맞죠, 김 국장? 그래가지고 2017년 12월 10일 이 문제로 진짜 이 고유제까지 하면서 정말 참 내가 남몰래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면 좀 뻥이고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 내가 행평운동 그만두겠다. 제가 17년을 했나? 그래 했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유제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천지신명께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유제를 제가 진행해 봤겠습니까, 그죠? 또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참 많이 알아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참 이때 고마웠던 게 우리 큰들 있죠.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그것도 꼭 무료로 비용은 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미안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 밥 한 끼 참 대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면서 제가 이제 그 다 끝나고 제가 또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제가 끝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경관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게 그 이야기 안 했나요? 그 경남문화예술회관, 예, 원래는 그죠. 아까 임시 이전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잖아요. 후보지가 무려 5군데였습니다. 5군데. 근데 이것도 좀 너무 곡절이 많은데요. 이 5군데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제가 정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정한 게 아니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또 다 수렴해서 했는데 1순위로 정해진 곳은 만경동 대숲 있죠. 그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자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향을 진주성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백은내라는 말 있죠.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참 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사업회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에서도 비민주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또 선생님들도 학급 운영이나 그죠? 또 이 교직원회의 교장선생님 단디 들으세요. 그런데 비민주적인 요소가 없지 않느냐, 없지는 않는가? 아니 이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심지어 밤에까지 우리 그녀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멋있지 않아요? 네, 그 위치는 참 좋아요. 진짜 우리 진주 팔경 우리 디베리가 딱 보이면서 자, 그런데 제가 답사를 해보면 저 탑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내문도 없고요. 어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우리 김 국장한테 선을 냈는데 이번에 형평 소식지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벌써 써놨습니다. 원고를. 제가 나름대로 나는 잘했다고 박수 쳤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이 형평운동 기념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올해 이게 4월달 같은데 일단 이게 크게 구성해 보면 그죠? 이게 팽등의 문입니다. 팽등의 문. 두 손을 맞잡은 두 남녀고 이게 나란히 높이 솟은 두 기둥, 그냥 두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안 좋고 저를 사랑하는 박문희 쌤 한번 낭독을 해야죠. 두 줄기 나란한 기둥이여 영원한 평등과 자유의 정신을 높이 찬양하여라.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그녀도 그이도 모두 이 평등의 문을 나서라. 두 손을 꼭 잡고 저 난강 앞에 저 태양을 향하여 평등과 자유의 정신이 있을 뿐이다. 박수 한번. 확실히 목소리 좋다 그죠? 인정합니다. 참고로 이 조형물은 우리 그냥 기능 탑이라고 합니다. 탑은 아닌데 그냥 탑이라고 해요. 서울대 미대 출신의 그 심정수 작가님이십니다. 호가 파각입니다. 파각 이름이 좀 그렇죠. 정말 그 조각 자체를 이제 아주 그 파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글씨는 이제 그 솔매 정감령 쌤이 쓰셨고요. 근데 이분이 이 해석 자체가 너무나 시적이고 정말 잘 쓴 글 같아요. 그리고 의미도 상당히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평등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 평등의 문을 딱 보고 여러분 딱 연상되는 거 없어요? 뭐 좀 닮은 거, 모티브, 뭐 닮았어요? 결혼할 때. 또 독립문, 개선문, 네, 또 절에 들어갈 때. 절에 그렇지 일주문 좋아요. 또 일본에 가면 그렇지 일본 신사에 그걸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고유제 했죠, 그죠? 딱 우리 작가 옆에 딱 앉아가고 제가 친한 척하면서 하나를 물어봤어요.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행평탑에 감춰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일본 신사 입구에 세운 도리를 닮았다고 하더라. 작가님, 이거 외식이 있는 겁니까? 손살을 치면 손살을. 그럴 리가요. 바로 이 행평탑에 관철되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바로 한국미라는 거예요. 한국의 미, 한국적인 정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바로 일주문입니다. 일주문. 그러니까 절에 있는 일주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도리이죠. 일본 신사에 있는 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돌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주문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부산 범어사. 범어사 일주문이 되게 유명해요. 이거. 일주문이 지금 기둥이 4개인데 왜 일주문이냐? 옆에서 보면 기둥이 1개로 보이죠.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의 역할이 뭐냐? 들어가는 통로죠. 드나드는. 그죠? 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 즉 일주문은 이 속계와 법계를 구분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관문. 그죠? 요 앞은 요 일주문 밖은 우리 정말 중생들이 사는 그 세속인 거예요. 그죠? 이 문을 통과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이른바 부처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도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리도 요 앞은 바로 인간계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 평등의 문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비행평계와 행평계로 나누는 나는 관문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불교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미, 제가 이제 해석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미의 바탕이 뭐냐? 저는 그 중에 불교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것이 우리 한국 미의 중요한 하나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머지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속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말 여기는 차별도 있고 편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다 존재하는 그런 어떤 우리 그 비행평대라는 거죠. 근데 이 평등의 문을 나서는 순간, 그죠? 요 두 줄기 높이 솟은 두 기둥이 지향하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형평대라는 겁니다. 형평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초승달 있잖아요, 그죠? 초승달. 이 초승달도 어떤 의미냐?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을 상징하는 어떤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또 반달 그 동료에도 나오죠, 그죠? 달이 주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기에 나비장이 되어 있죠. 이 한국미를 이어받았던 게, 제가 사실은 이 행평탑을 옮기면서 이 행평탑을 정말 가까이서 정말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더 나태주 시인처럼 더 자세히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내가 못 봤던 게 더 보이고. 그래서 이 나비장 이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전통 건축은 이걸 이제 결구라고 그러는데, 결구 짜 맞춤입니다. 짜 맞춤. 못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목조 건축은.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이게 유지 보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음을 했죠, 그죠? 돌로 만들었지만 우리 전통 목조 건축 기법을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실제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뽐만 찍은 거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기둥에 이게 구조를 보면, 이게 남자, 아까 우리 형평 포스터 있었죠, 그죠? 그걸 이미지화한 건데,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입니다. 또. 근데 여기가 평등의 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우리 한국적 정서는 남좌여우입니다. 남자가 왼쪽에 서고 여자가 오른쪽에 섭니다. 여러분들 길을 갈 때도 그죠? 남자가 왼쪽에 서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 여성분들을 딱 에스코트 해주잖아. 도로 쪽에 남자가 딱 서고. 맞죠? 예.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자리에 앉을 때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까 평등의 문, 이게 기억납니까? 이건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아까 이게 두 기둥에는 아까 구조 있죠, 그죠?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안 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오른쪽에 있고 여자가 왼쪽에 있죠, 그죠? 그런데 두 기둥에는 왼쪽에 남자가 있고 크로스 돼가지고 오른쪽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술사에서는 이제 균잼이라고 합니다. 비대칭의 조화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옮기면서 이 설교들을 보였거든요. 딱 보니까 진짜 이거다. 정말 유레카처럼 이따 보세요. 이거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이거? 어떤 모양 안 같습니까? 저만 그러나? 저는 이게요, 하나의 배처럼 보였어요. 배 모양. 그래서 이제 기념탑을 보면서 저는 늘 배를 연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반야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야용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데가 극락이죠, 그죠? 극락을 갈 때 반야용선이라는 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그랬죠, 제가 이 비행평계에서, 그죠? 행평의 세계로 나아가듯이 이 행평계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편견과 차별, 이런 게 억압, 이런 게 다 사라진 그야말로 평등의 세상입니다. 정말 인간의 존엄이, 그 인간의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작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꿈보다 행동이 좋은 거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도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형평탑이 몸을 살짝 틀었어요. 그죠? 자, 원래 이게 약간 연두색이죠, 연두색. 자, 이게 형평탑 그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원래는 딱 여기가 바로 도로고요, 도로. 여기 예술회관이 있죠. 이 도로로 딱 수평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완전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딱 돼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형평탑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울립니까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수평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수평을 맞추려고 하니까 동방호텔을 딱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상징성이 떨어지잖아. 형평탑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진주선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완전 대각선 되니까 이게 미학적으로 너무나 안 어울리고 오히려 시선에 거슬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보니까 그래도 외성이지만 진주선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은 게 이겁니다. 이거 약간 보라색입니까 이거? 이렇게 저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죠. 제가 몇 번을 답사했습니다. 공사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형평탑이 예술회관 부근에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형평탑 이야기 좀 길었는데 그 왜 하필 진주에서 시작됐을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완전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도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상식적으로 진주에 백종이 많았겠지 뭐. 그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당시 1920년 통계를 보니까 진주 인구가 15,000이 안 됐어요. 14,000여 명이고 그 중에 약 350명. 이것도 약간 통계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일본 놈들이 그래도 이 여러 가지 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통계들이 다 하나만 있습니다. 기록. 그리고 이거 제가 프로테지 내보니까 0.23%입니다. 근데 아까 40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도시로 치면 어디가 제일 많았느냐 보니까 대구 경북 쪽입니다. 그쪽에 많았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특이한 건 아니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백정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중국 문화가 들어오면 선진 문화가 들어오면서 빨리 이제 그 와해가 되는 거죠. 백정의 전통사회 자체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이 영남 쪽에 이쪽은 남부 지역, 이쪽은 어떤 전통사회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게 뿌리 깊게 남아 있고 또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양반 문화